1번 차고가 싼 집. 차고가 싼 집. 왜 쌀까? 어우, 싸긴 하겠다. 바닥도 그냥 자갈 기둥에 그냥 이렇게 나무로 간단하게 한 다음에 렉산으로 그냥 가볍게. 이현웅님을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의 1번 갑니다. 전세계 집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배울 게 많습니다. 우리는 뭐다? 따라쟁이다. 따라쟁이다. 여름 휴가입니다. 여름 휴가. 여름 휴가는 어딜 가야 되죠? 할머니 집에 갑니다. 할머니 집에 아이들과 할머니 집에 와서 할머니 집에 세팅 해놨습니다. 뭐 나름대로 모르겠어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촬영을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여기서 촬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번입니다. 1번 집. 일반적인 전형적인 일본 집이에요. 일본 집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도심지의 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일본 집이죠. 일본 집인데 저희가 오늘 배울 거 많습니다.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보세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집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창고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차고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붕 있는 테라스 겸 포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집에 기능적으로 하나, 둘, 세 개죠. 창고, 차고, 그 다음에 지붕 있는 테라스에 포치가 필요한데 여기서 캐치하신 분도 있을 거야. 이런 방법이 요 세 개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봐도 야 싸겠다. 필요는 한데 돈이 모자라, 공사비가 모자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근데 꼭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는 슬라브가 있고 여기는 그냥 자갈을 그냥 기둥을 받고 바닥 콘크리트를 꼭 쳐야 되냐는 아닙니다. 그냥 자갈을 깔아라. 보시면 자갈을 깔아도 됩니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콘크리트 바닥을. 창고는 뭐 콘크리트 바닥이 좀 필요하겠죠.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갈을 깔아라. 이야, 잔디를 이렇게 여기 깃대 봐도 퍼팅장이네. 퍼팅장. 그래서 딱 해서 요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집을 어떻게 짓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 외부 공간을 어떻게 만들 거냐. 내가 필요한 차고. 뭐 차고가 필요해. 비바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시골은 더 그래. 이상하게 눈도 많이 와. 눈도 많이 오고 눈이 왔을 때 눈이 쌓이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시골은 차가 중요하잖아요. 도심은 지하철 타고 가지 뭐. 그러면 된단 말이야. 근데 시골은 그게 안 돼. 안 되니까 차가 소중해. 그러니까 항상 차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짐이 있고 그 다음에 창고, 그 다음에 당연히 거대한 포치 겸 지붕 있는 테라스가 필요한데 소장님 말이 맞아요. 소장님 말이 맞는데 이걸 짓다 보니까 집 지을 돈도 모자른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건축가가 보여줍니다. 아주 저렴하게 짓는 방식. 내가 봐도 저렴해. 이거 아키라이트 같으나 우리 그 렉산 같은 게 있어요. 그는 플라스틱인데 이렇게 투명한 거, 불투명한 거 이런 거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불투명한 걸로 오셔도 되죠. 투명한 거 섞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요거는 이제 가건물이 하나 있어요. 여기 지붕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가건물이 별도 있습니다. 작업실인데 이것도 똑같은 그런 아키라이트나 그런 렉산 가지고 한 겁니다. 여름에 어떻게 하냐고요? 죽습니다. 안 가면 돼. 굳이 그럴 필요가 없냐는 거죠. 근데 필요한 공간이라는 거죠. 봄, 여름, 가을, 밤에 가서 이렇게 유튜브 찍고 작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현관 있죠. 현관 있으면 현관에 들어갔을 때 포치 겸 지붕 있는 테라스가 필요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공간은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창고.
이거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집이 커진다고. 차고도 멋지게 실내로 만들 거냐? 그럼 돈이 많이 들잖아. 그렇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 이거 너무 좀 아우 투바이4로 그냥 대충 만들었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얇은 거 아니에요? 이거 렉산 그냥 얹혀놓은 거죠. 물바지를 할까요? 물 끊기를 할까요? 계속 돈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아우 간단하게 저렴하게 기둥을 박는다. 기초도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집이 뭐 이렇게 했는데 요걸 이렇게 올렸대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셨대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집에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 차고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붕 있는 테라스 겸 포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창고. 요걸 집은 단열이 잘 된 컴팩트한 집을 짓고 요건 어떻게 만든다?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싸구려로 만든다. 나쁘지 않다는 거죠. 아, 이거 바람에 날아가면 어떡하죠? 태풍 불면이 날아가지 않을까요? 날아갈 수 있어. 날아가도 괜찮다. 바지 사다가 놓으면 돼. 얼마 안 해.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두 채를 짓냐고 이거로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지. 뭐 우리한테 주고 1번은 전형적으로 피트를 만들죠. 이렇게 피트를 만듭니다. 자, 피트를 만드는데 왜 그럴까요? 배관을 교체할 수 있게. 그래서 나무 바닥을 만들고 집을 짓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고. 이 슬라브가 없는 방법. 미국은 이 슬라브가 없죠. 그냥 줄기초를 넣죠. 그리고 흙이죠. 흙. 아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만들죠. 왜? 지진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괜찮은 튼튼한 피트층을 만들죠. 그래서 배관도 나중에 교체할 수 있게. 진짜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기초에 배관이 작살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수리할 거예요? 수리할 방법이 우리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작업실. 아까 요 바깥에 작업실 이렇게 올라가면 쪄 죽는다. 괜찮다. 요거 주차장. 주차장. 우리 주차장 현관 창고 싸게 짓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번에서 요 배울 거. 사실은 요게 제일 중요해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평문대 볼게요.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1820, 900식 간격 그리드입니다. 중목구조죠. 들어오면 거대한 그냥 공간이 있는 거죠. 상당히 일본은 현관에 공간을 여유를 많이 둡니다. 1층이 28평이에요. 방 하나에 거실 주방 뭐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는 창고 겸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 이상한 공간이 있어요. 그냥 뭐 모르겠어요. 그냥 아이들 놀이 공간입니다. 여기가 거실이 커요. 그 다음에 주방은 약간 숨어 있어요. 주방은 숨어 있고 요게 다용도실이야. 근데 다용도실이 이렇게도 들어가. 차고에서 금방 들어가요. 주방을 곧바로 갑니다. 아니면 여기로 가는 것도 있고 여기로 가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주방을 가도 돼. 그러니까 주방은 항상 양쪽에 동선하는 게 좋습니다. 다용도실을 통해서 외부로 나갈 수도 있게.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항상 현관에 제일 가까운 데 뭐냐? 거실이 아니라 주방이다. 미국, 일본 다 똑같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여기는 목욕탕이 필요하죠. 여기는 거대한 드레스룸, 가족 드레스룸, 세탁실 따로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세면대, 바깥에 변기만 따로 있는 화장실이 따로 있는 거죠. 여기는 방이 하나 있어요. 3460에 2275입니다. 그러니까 2200에 3600. 그러니까 방이 좁지만 길어. 사실은 이 방이 더 효율적이야. 제가 정사각형 방보다는 직사각형 방이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2층으로 올라가면 19평인데 방이 3개다. 그러니까 좁고 긴 방인 거죠. 2200에 3600, 2200에 3600, 3600에 이건 좀 2700짜리. 안방은 좀. 근데 여기가 드레스룸이 어디 있다? 방마다 있는 게 아니라 드레스룸을 따로 만듭니다. 가족 드레스룸을 따로 만들어서 요 안에다 넣는 거죠.
계단을 올라오면 이렇게 나가면 여기에 지붕인데 여기 이상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작업실이 있고 이상한 공간이 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참 재밌어. 내부 사진을 볼게요. 내부 사진을 보시면 현관이 있습니다. 현관이 있는데 이렇게 현관이 이제 생각보다 좀 넓은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여유 있게 어떻게 보면 집이 얼굴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좀 현관 좀 좁습니다. 좁은데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이거 좀 아까운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저는 넓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옷도 걸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 펜츄리 같은 게 필요한 거잖아요. 펜츄리 같은 공간이 있는데 문을 달지 문을 달지 어쨌든 이렇게 공간이 뭔가 이렇게 여유로운 공간을 좀 만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그 화장실인데 무슨 사우나 호텔 사우나 같이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목욕탕 일본의 전형적인 이제 욕조와 목욕탕을 만들어 놓은 때도 밀고 막 이런 거죠. 그다음에 변기는 어디 있다? 바깥에 따로 있습니다. 보시면 요게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이 이제 그 턱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장식장을 놓은 거야. 그래서 요 넘어가면 싱크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진이 좀 없더라고요. 여기로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현관에서 여기로 슉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돌아서 슉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펜츄리 공간과 요 계단실을 여기 이제 펜츄리 공간이고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죠. 요 끝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좁지만 긴 방이 있고 요 가운데 애매한 공간이 있는데 위에는 뚫려 있는 거죠. 애매한 공간.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놀고 있는 거죠. 아이가 이렇게 좁고 긴 방. 여기로 가면 이제 아까 그 현관이죠. 여기로 가면 목욕탕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이런 공간이 만들어놨어요. 복도인데 좀 더 넓게 해서 뭔가 뭐 앉아서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노는 아이들과 이렇게 노는 공간인 거죠. 위에가 원래 뚫려 있는데 여기다가 그물 침대를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많이 합니다. 단가가 좀 비싸더라고요. 올라가면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애가 놀고 요것도 위험해. 복도거든요. 복도인데 요 복도도 보여. 이렇게 보이는 살로 한 겁니다. 이렇게. 이게 불안하지 않을까? 뭐 넘어져도 난간도 없어요. 넘어져도 어떻게 그물망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재밌는 공간을 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올라가면 아까 제가 재밌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어떤 작업실 같은 갤러리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의자가 있어요. 여기 앉습니다. 앉아서 이걸 봐. 뒤로 위험하지 않나? 어쨌든 이런 거죠. 벤치 의자가 있어요. 벤치 의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 유리입니다. 유리죠. 이 안에 작업 공간인데 몰라 이게 전시실 같은 거죠. 이걸 보라는 것 같아. 여기 뭔가 이거 보죠?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안이 전시 공간인 거죠. 몰라 공부하는 게 모르겠어요. 그 일부러 이렇게 뭔가 이게 연출을 했더라고요. 갤러리인가 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작업실. 그럼 바깥에 여기 작업실이야. 여기 행위 예술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괜찮네. 뭐 하는 거지? 뭘 하실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 차고가 싼 집. 왜 쌀까? 어우 싸긴 하겠다. 바닥도 그냥 자갈 기둥에 그냥 이렇게 나무로 간단하게 한 다음에 렉산으로 그냥 가볍게 아니면 이제 아키라이트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디자인 1.6 밸류성 1.5 가성비 1.5 에너지율은 1.5 아이디어는 1.5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7.6 일본은 2층 차고집 싼집 47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